자, 강의가 평행선의 성질부터 목소리가 안 나와요. 네, 이게 건전지가 떨어졌던 거야. 그래서 좀 다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평행선의 성질, 여기서부터 좀 도형이 정확하게 좀 출발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네, 좀 보세요. 일단 이번 단원에서 하게 될 내용들은요, 평행선의 성질 그러면 요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동위각과 억각. 동위각과 억각. 그래. 정리를 좀 하자고. 그래. 그러면 요 동위각과 억각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그러면 동위각과 억각은 어떠한 세 직선의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평행선이라면, 그래. 두 직선이 평행한 관계라면, 그 평행선에서는 어떠한 동위각과 억각이 위치를 갖느냐, 어떠한 성질을 갖게 되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소리를 좀 더 올리자. 자, 그럼 이제 볼게. 동위각과 억각인데, 지금 L과 M이라는 직선을 그어놓은 거고, 얘가 또 다른 직선 N과 만나는 상태야. 그런데,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앞에서 교각과 교선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이 L이라는 직선과 M이라는 직선은 N이라는 직선과 만나지. 그래서 교선들인 거야. 그 교선인데, 두 개의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각을 우리가 4개라고 불렀잖아요. 1번, 2번, 3번, 4번의 교각이 생긴다. 그래. 이 중에서 1번과 3번은 막곡지각의 관계다. 네. 4번과 2번도 막곡지각의 관계다. 라고 했잖아. 그리고 다시, 이 N과 M이 만나서, 누가 이 패드립 M 하는 바람에, 내가 이 M을 하기가 조금 힘드네. 자, 어쨌든. 자, 얘네들과 만나는 이 교각도요. N과 M이 만나서 생기는 교각도 5번, 6번, 7번, 8번이라고 지정을 해주자고. 자, 그랬을 때 동위각과 억각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러면은요, 동위각은요, 같다 뭐가? 위치가. 그럼 위치가 같은 각이구나. 그래, 동위각은 위치가 같은 각을 일컫는 거구나. 그래요. 네. 그럼 억각은 무엇입니까? 얘도 엇갈린 위치의 각을 일컫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알겠지? 엇갈린 위치의 각을 일컫는 거구나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봐봐. 여기 1번과 내가 동위각을 찾고 싶습니다. 1번과 동위각. 그러니까 얘는 N의 위치에서 봤을 때 N의 왼쪽에 위에 있는 거야. N의 왼쪽, 위, 아래, 위에 있잖아요. 그치? 그럼 이제 밑에 가서도 N의 왼쪽, 위, 아래, 위에 있는 5번과 동위각이겠죠. 이렇게요. 뭐야. 분필이 쑥 빠졌어. 자, 이렇게 동위각이 생겼고요. 다시 2번과 동위각을 보자면 N의 왼쪽, 위, 아래 있고, 다시 밑에 가서 N의 왼쪽, 위, 아래 있는 아래 6번과 동위각이 되겠지. 같은 방법으로 4번의 동위각은 8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3번의 동위각은 7번이라고 동위각을 지칭할 수 있다. 어렵지 않아, 그치? 네. 자, 그리고 다시 더 봐봐. 이번에는 엇갈린 각, 억각에 대해서 볼 건데, 이 억각은 내각에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L과 M이라고 하는 이 두 직선, L과 M이라고 하는 두 직선의 사이에 있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안에 있는 각을 우리는 내각하고 부릅니다. 내각. 그래. 이 내각에 대해서만 엇갈린 위치의 각, 억각이 존재해요. 어디에서? 억각은 내각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거야. 억각은 내각에서만 존재. 그러면 이 안에서 엇갈린 위치가 당연히 알아볼 수 있죠. 2번의 억각은 누구예요? 네, 8번입니다. 예. 3번의 억각은 누군가요? 5번입니다. 선생님. 그렇죠. 이거야. 이것들을 억각이라고 부른다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억각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기억을, 편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찾을 수가 있겠어. 얘는 여기에서 찾기는 편한데 여기에 가서 찾을 때 아주 유용해. 이거야. 내각은 이 직선들을요, 한 번만 넘어서 존재합니다. 보세요. 3번에서 5번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 직선을 한 번만 넘었잖아요. 그치? 한 번. 2번에서 8번을 가는데도 한 번 이렇게 넘었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한 번만 넘어서 존재하는 거야. 야, 1번과 3번은 선생님 한 번 넘었나요? 아니, 여기 겹쳐서 2번 넘죠.
겹친 곳을 넘잖아요. 그죠? 두 개의 직선을 넘어가거든요. 한 개의 직선만이라고 할까? 한 개의 직선만 넘어야 돼. 그래. 1번과 3번은 그래서 억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2번과 4번도 억각이 될 수가 없어요. 두 개의 직선을 넘었으니까. 그럼 1번과 8번은요.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1번과 8번은요, 선생님.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넘어오는군요. 두 개의 직선을 넘었으니까 억각이 될 수 없다. 그래.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겠어. 됐지? 자, 그러면 이거를 짜자자잔 짠. 삼각형 모양의 직선으로 갖고 왔어. 얘는 뭐냐? 직선 L과 M과 N이 존재하는 이 세 개의 직선이 만나는 걸 이렇게 만들었던 반면에 얘는 슈앙 이렇게 만드는 거지. 삼각형 모양으로다가. 그럼 얘한테서도 우리는 동의각과 억각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볼까요? 동의각을 우리가 한번 지칭을 해볼까? 동의각 1번 동의각 2번 억각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동의각 그러면 위치가 같은 각이야. 그럼 내가 여기 4번에 번호 4번의 동의각을 찾고 싶어. 4번의 동의각은 누구죠? 4번의 동의각은 이렇게 봤더니 얘는 M이라고 하는 직선과 L이라는 직선이 이루어진 거지. 그치? 두 개가 만나서 이루어진 거야. 그럼 얘는 기준점이 두 개입니다. M이라는 직선과 이렇게 살펴볼 때는요, 이렇게 내려왔더니 M이라는 직선의 왼쪽 위아래 위에 있지. 그래, 이렇게 보는 거야. 위치를 보니까. 그래, 그럼 내려와서 왼쪽 위아래 위에 있는 8번과 동의각이겠네. 그렇구나. 4번의 동의각은 8번이었구나. 다시. 그럼 얘를 L이라고 하는 직선과 관계에서 보면, L이라는 직선의 관계 속에서 보면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죠. 오른쪽 위아래 위에 있잖아요. 그럼 밑에 내려와서도 오른쪽에 위아래 그렇지 11번이구나 위에 있는. 그럼 얘는 4번의 동의각은 8번과 11번이 존재했다라는 거야. 물론 여기 이제 각 표시를 붙여서 각 11, 각 4, 각 8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지만은 간략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볼까요? 네, 여기 내려가서 6번을 한번 살펴볼까요? 6번. 그래, 그럼 6번의 동의각은 어떻게 되는데? 슬러시 6번의 동의각은 어떻게 되느냐? 6번을 봤더니 얘가 지금 빨갱이랑 이루어져 있어. 빨갱이의 오른쪽 위아래 위에 있어요. 아니죠. 위아래 아래 있어요. 네, 아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위쪽으로 가서 오른쪽에 위아래 아래에 있는 2번과 동의각이구나. 네, 이 6번은 이 직선 N과도 관계되어 있잖아. 이 N에서는 얘는 위아래 아래쪽에서 왼쪽 오른쪽 아래 오른쪽에 있잖아. 그래, 그러면 여기 가서도 아래 왼쪽 오른쪽 그렇지 10번에 있는 거군요. 10번과 동의각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가능하겠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해보실까요? 12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12번의 동의각은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 네, 12번은요, 지금 보니까 노랑이와 파랑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노랑이에 대해서 봤을 때는 왼쪽에 위아래, 왼쪽 위에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위로 가서도 왼쪽 위에 있는 1번과 동의각이구나, 라고 보는 거고. 다시, 파랑이와 관계에서 봤을 때는, 위에, 왼쪽, 오른쪽, 왼쪽에 있잖아요. 위,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쪽 가서 그럼 위, 왼쪽에 있는 8번이 있네요. 이렇게 동의각이 된다는 거지. 어렵지 않지? 그치? 자, 위치로만 살펴보면 되니까. 그럼 이제 억각을 살펴보면, 요놈은요, 좀 이게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보세요. L과 N이, 얘네 둘이 만나서 생기는 내각에서만 존재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 내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에 내각들을 일컫는 거죠. 1번과 2번과 8번과 7번이에요. 이게 내각이야. L과 N이 만나서 생기는 내각. L과 N이 만나서 생기는 내각은 그 사이에 있는 네 개들을 일컫는 거예요. 네, 이 네 개예요. 이 안에서만 억각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어. 다시. 그러면 이 직선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이번엔 M과 N에 대해서 내각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M과 N에 대한 내각은 여기 있는 거야. M과 N에 대한 내각은 이렇게 존재하지. 이렇게.
2, 3, 12, 11 이거의 m과 n에 대한 내각이다. 마지막에 남아 있어요. 이거죠. 이거 얘네들 사이. m과 l이라고 하는 직선 사이에서의 내각은 얘네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 안에 있는 4개, 이 4개가 내각이야. 그러므로 억각을 살펴볼 때 직선 하나씩을 넘어간다. 그걸 여기에서 갖다 맞추면 굉장히 쉬워. 자, 봐. 4번은 어디에도 내각으로 포함이 안 됐어. 이 새끼는 억각이 없는 애야. 응? 근데 그걸 확인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한 번만 직선을 몇 개 넘죠? 1개 넘죠. 1개를 넘어야 돼. 근데 얘 4번과 2번은 막곡지각이에요. 몇 개의 직선을 넘어가요? 이렇게 가면. M과 L이라고 하는 2개의 직선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즉 막곡지각들은 억각관계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 한 거야. 그래서 그럼 4번의 억각은 이렇게 12번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는 도중 M도 넘어가고 L이라는 직선도 넘어가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2번을 넘어갔잖아.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없다고요. 자, 그럼 이번엔 2번을 가지고 해볼게. 자, 2번은요, 억각이 직선 1개 넘어갑니다. 8번으로 가네요. 그래? 그럼 2번의 억각은 8번도 있구나. 좋아. 근데 2번은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 이렇게 한 번을 넘어가서, 그렇지, 11도 억각이지. 그치? 자, 좀 더 봐. 그럼 내가 12번의 억각을 볼 거야. 12번의 억각은 이쪽으로 넘어가면, 3. 이리 가면, 6. 그러네. 12번의 억각은요, 3번과 6번에 존재하네요. 자, 지금 본 것들은 억각이 2개씩 존재하는 거였어. 1개씩 있는 것들도 있더라. 어떤 것들이 2개씩 존재하느냐? 여기에 지금 내각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얘는 노랑이에도 들어가 있는 2번, 파랑이에도 들어가 있는 2번 이런 거 2개 있는 거야. 7번, 노랑이에도 들어가 있는 7번, 빨강이에도 들어가 있는 7번.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2개가 존재하는 거야. 12번, 파랑이에도 있고 빨갱이에도 있는 내각. 그러니까 얘도 2개가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모두 하나만 갖는 거지. 봐봐. 8번의 억각 누구니? 네, 2번입니다. 8번의 억각 2번이에요. 근데 얘는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 이렇게 가서 9로 가서 이렇게 가서 9로 갈 거야. 엇갈림 위치니까.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넘어야 돼? M도 넘어가고 N도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직선 2개 넘어가야 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씩 있는 거야. 또 6번도 하나일 수밖에. 어디? 12번. 6번도 12번 하나죠. 9번이요? 9번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요? 7번입니다. 9번의 억각. 7번. 그래. 1로 넘어가면 또 2개 넘어가야 되잖아. 그치? N 넘어가야 되고 L을 넘어가야 하니까 얘는 억각이 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이게 내신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되면 이 문제를 딱 갖다 쓰는 거야. 근데 대부분 많이 좀 힘들어하지. 동의각 억각을 찾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때는 선생님이 정해준 기준과 방법들을 사용하세요. 어떻게? 동의각을 볼 거야. 그래? 직선의 왼쪽, 오른쪽, 그 중에 위야, 아래야 이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 억각을 볼 거야. 억각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직선을 하나만 넘어가야 되지. 하나만 넘어가서 억각을 찾아야 되지.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럼 이 3개, 직선 3개로 만들어진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너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갈게요. 이 평행선의 성질이야. 지금 여기에서 봤었던 M과 N 이 직선들은 평행하지 않거든. 근데 얘네들은 평행해. 야, 여기서 지금 적어놓은 이 M과 L, M 이 녀석들은 평행하죠. 평행을 우리가 기호로서 이렇게 씁니다. L은 M과 평행하다. 기울여서 2줄, 12를 기울여서 적은 거야. 알겠지? 얘는 평행의 기호야.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표현합니다. 평행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선생님 저는 그럼 하나는 밋밋하니까 2개로 할래요. 예스 됩니다. 네. 이 둘씩 표현된 애들끼리 평행한 거야. 선생님 저는 100개 하고 싶습니다. 네, 하세요. 그들끼리 평행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평행인데요. 이 직선에서 저기랑 똑같이 n을 들여와서 만나게 할 거야. n이 들어와서 만날 거야. 역시나 마찬가지로 교각들이 생겼습니다. 1번과 2번과 3번, 4번, 5번과 6번과 7번, 8번에 대한 교각이 생겼죠.
그럼 이 평행선은 어떻게 됩니까? 평행선의 성질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뭡니까? 평행선의 성질은 동위각 그리고 억각들의 크기가 같아요.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볼까? 우리가 이제 각도를 좀 채워볼까요? 아주 쉽게 확인 가능하지? 봐봐. 내 여기를 60 조금 적은데 60, 80, 90은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80도 해볼까? 그럼 여기가 몇 도니? 100도이죠. 네, 그럼 여기 3번은 몇 도니? 80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몇 도일까요? 100도이겠죠. 네. 그럼 다시 내가 5번에 가서요. 얘를 80도 하고 이렇게 채울 거예요. 80도 하고 채울 거예요. 그럼 8번은 또 100도. 네. 그럼 7번은 80도. 네. 여기는 100도가 이루어지죠.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평행하다라면은 80도 동의가 같잖아. 100도 동의가 같고요. 100도 동의가 80도의 동의가 같아요. 억각 역시 마찬가지로 같아지는 거죠. 네. 80도의 동의가 80도의 억각. 여기 80도. 100도의 억각 여기. 그렇지. 100도 이렇게 같게 이루어진다고. 이게 평행선의 성질이야. 그럼 어떤 두 직선이 평행하지? 평행한 두 직선을 골라라. 또는 평행하지 않은 직선들을 골라라. 라고 시험 문제에 바로 출제가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찾아? 동위각과 억각이 같으면 평행하다. 동위각들끼리 같으면 평행해. 억각들끼리 같으면 평행해. 동위각들끼리, 억각들끼리 같으면 평행해. 그렇지 않은 걸 찾으면 평행하지 않다는 거죠. 즉,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직선을 하나 들여왔어. 그리고 여기를 봤더니 얘가 80도래. 근데 여기가 이쪽으로 와서 얘가 80도래. 그래요? 아니 그럼 선생님 여기 80도면 얘가 막곡지각 얘가 동위각으로 80도 아닙니까? 근데 얘와 얘는 크기 같으니까 그럼 선생님 이거 80 같네요? 네! 얘가 80으로 여기 80을 찾을 수가 있고요. 얘와 얘는 동위각으로 같아요. 그러므로 이 직선과 직선은 평행했다 라고 찾을 수가 있다. 어렵지 않지? 할만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평행선의 성질을 활용하면 되겠고요. 두 각이 평행하기 위한 두 각이 이거 잘못 썼어. 두 직선이야.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한 조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스란히 위로 갈 수 있는 거죠. 동위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다. 네. 동위각의 크기가 같고 억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야, 이 동위각이랑 억각 크기가 이 둘이 같은 건 아니야. 비교를 잘해야 돼. 동위각들끼리, 억각들끼리 각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4번은요, 동측 내각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평행선에 대해서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를 L과 M 사이에 있는 내각들을요, 이 내각들에 대해서 그 억각이 성립한다라고 그랬잖아. 내각이 요 안에 있는 이 네 개지. 이 네 개야. 그런데 동측 내각이라고 하면 그건 뭐냐면 요렇게 잘라봐. 그럼 얘는 오른쪽에 있잖아. 그죠? 3번, 8번이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자, 얘 왼쪽에 있거든요. 왼쪽. 그렇습니다. 2번과 5번은요. 왼쪽에 있어요. 동측 내각은요. 같은 측면에 있는 내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 같은 쪽에 있는 내각을 얘기하는 거야. 동측 내각은 같은 쪽에 있는 내각들을 지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내각, 얘네 3번과 8번을 동측 내각이라고 부르자. 다시 2번과 5번을 왼쪽에 있다, 같은 쪽에 있다 그래서 동측 내각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야. 근데 이것들 더해보니까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80, 100을 더하니까 180. 예스. 네. 그럼 왼쪽을 100과 80을 더해도 180. 힘이 너무 들어가고 있어. 180. 예스. 네.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 동측 내각들은 더하면 180도가 만들어진다. 이게 성질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또는 이 두 직선에서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됐습니다, 선생님. 그럼 얘네들은 뭐 할까요? 평행하겠죠.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됐어요. 평행하겠죠. 다시 하나 더 얹을 수 있겠네요. 그래요. 평행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플러스 조건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면 얘네들은 평행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기본적으로 전해줄 것들은 전부 다 살펴본 거고요. 이제 연습 문제들 조금 다뤄주면 되겠어. 지우고 한번 들어가자. 지우고. 아, 이거 지난번 강의 찍어놓은 게 엥. 소리가 안 나서 말이야. 지난번 썼던 문제들을 그대로 써보려니까 L과 M을 주시고 이렇게 만나는데 82, 55 자, 이거 뭐냐면요. L과 M은 평행한 상태입니다. 그때 X와 Y를 구해보라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는 82도, 그럼 X와 82도는, 이코 선생님. 내각인데요. 직선을 한 번만 넘었어요. 한 개의 직선만. 얘네 억각이군요. 그렇습니다. 82도 같겠죠. 다시. 여기에 55도가 있는데, Y는 얘에 대한 동의각이지. 크기 같겠네. 55도. 그렇죠. 네. 얘네들, 같다라는 거일 뿐이에요. 잠깐만. 몇 개의 문제들을 좀 더 봐줘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조금 했던 문제들 보고 같은 문제들로 준비를 해주려고 합니다. 좀만 기다려보세요. 어떤 유형들을 다뤄봤을까? 그냥 들어오는 것들, 세직선 연결된 거 그렇게 하나 더 살펴보고, 그리고 꺾인 선 그래프 하나 더 보자. 내려서 이렇게 문제를 줬구나. 그리고 자, 이렇게 두 개 봅시다. 선생님 더 했었나? 이거 말고 꺾인 것들을 좀 더 보여줬군요. 자, 요거 하고요. 하나만 더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보자. 30도, 45도 이렇게 지금 준 각도들인데,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겠다. 45도야? 이 지금 막곡지각이 여기에 있잖아, 그지? 여기가 45도죠. 막곡지각을 확인하는 방법은 얘가 어떤 직선,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건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난 거란 말이야. 그래,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서 여기니까 반대쪽에 있는 얘가 된다. 조금 복잡하면 그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럼 얘가 45도. 오케이. 그래. 그러면 요 전체에 대해서는 75도이겠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 걸로 봤을 때 얘와 얘는 억각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x는 75도라고 보면 되겠네. 이거 한 번 넘어온 거니까. 그지? 그럼 우리가 y에 대해서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y는 이 직선인 거잖아. y는 이 직선인 거잖아. 이 직선인 거잖아. 그럼 y 여기에 대한 억각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요 왼쪽에 45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이쪽은 얼마이겠어요? 180에서 빼주면 되겠죠. 180 마이너스 45도를 해봤더니 135도요. 네. 그럼 y는 135도군요.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어렵지 않아.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어. 굉장히 무슨 좀 퍼즐을 맞추는 듯한 그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꺾어진 그래프의 유형인데요. 두 직선이 지금 평행하게 그려진 상태에서 꺾인 선이 하나가 들어오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쨌든 우리가 평행선에서 성질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평행한 선들이 필요한 거야. 근데 여기 꺾여져 있잖아. 이 꺾인 위치에서 꺾인 선마다 우리는 이런 평행선을 그어요. 이렇게 평행하도록. 얘와 얘와 평행하도록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30도야. 막곡지가 여기 30이거든. 그럼 요만큼은요? 얘와 억각이잖아요. 30도. 그래. 40도면 여기도 40도와 억각이잖아요. 40도. 그럼 x 다 채워진 거 아니니? 30과 40을 플러스한 70도가 x의 각도였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고. 오케이?
이 꺾어진 그래프의 유형들은요, 그 꺾인 자리에다 우리가 평행한 보조선을 넣는다. 평행한 보조선을 넣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한 문제 더 봐. L과 M이 평행한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많이 꺾어 볼 겁니다. 2번을 꺾었어요. 몇 번을 꺾든 간에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냥 뭐 꺾인 위치에다가 우리는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넣어주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요.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를 X, 여기를 Y, yes 그래요. X, Y라고 넣어주고요. X, Y라고 넣어주고요. 선생님은 각 X와 플러스 각 Y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 문제에다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주겠죠. 여기는 40도, 여기는 30도 이렇게 줄 거야. 그러면 이 문제의 출발이 어떻게 해야 돼? 마찬가지 보조선을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꺾어진 위치에다 보조선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꺾인 위치, 그 위치마다 L과 M과 평행한 보조선을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지. 자, 그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찾아가는 거야. 자, 보세요. 40도와 여기는 막곡지가로 40입니다. 그럼 40도와 요만큼은요, 또 억각으로 40도예요. 네, 40도예요. 40도죠. 다시. 그럼 여기가 30도라고 한다면 요만큼은 몇 도입니까? 예, 여기도 억각으로 30도예요. 그치? 맞아. 네. 그럼 이제 남은 부분은 뭐야? 선생님,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찾을 수 있는 구석이 없죠. 못 찾아요. 근데 우리는 x 플러스 y는 찾을 수가 있어요. 뭐냐? 여기가 동측내각인 거야. 우리 동측내각은 합이 얼마라고 그랬니? 응? 요만큼을 더했을 때 180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x와 y를 더해줘야 된다는 건 여기의 30도와 밑에의 40도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요만큼의 각도와 요만큼의 각도를 더해주면 됐다라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표시할까요? 동그라미 별, 요 밑을 세모, 이 위를 x라고 하자. 그래. 그래서 결국 x 플러스 y는 이렇게 쓰자. x 동그라미 별 세모를 더한 결과구나. 이렇게 x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별 더하기 세모를 더한 결과구나. 그래. 근데 x는 30도고 세모는 40이었잖아. x는 30도, 세모는 40도였어. 근데 지금 동그라미와 별은 얼마야? 각각은 알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없어요. 근데 동측내각의 합으로 180도입니다. 라고 알죠? 얘 180도야. 아 그래? 그럼 이제 더하면 되겠네. 30과 180과 40을 더했네. 그러면 180 더하기 70 한 거니까요. 네, 250도요. 네, 이렇게 답을 내리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요.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선생님 앞에 통계 부분 좀 못 찍은 게 있어. 조만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